먼저 다이어트 전에 제 몸 상태는 체중 76kg에 체지방률 23%였습니다. 여기서 4개월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현재 저는 10kg를 감량했고 그 결과 체중 66kg에 체지방률 13%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칼로리 조절입니다. 우리 신체는 생각보다 칼로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태워야 하고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잉여 칼로리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섭취 칼로리를 너무 급격하게 줄여버리면 그만큼 운동 강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근육을 유지하고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최대한 운동 강도를 방어해야 줄어든 체중 속에서 근육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 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이 섭취 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섭취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식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섭취 칼로리를 잘 설정해야 된다는 건데 이 섭취 칼로리를 도대체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이 개개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각자 신체에 최적화된 다이어트 칼로리를 알아내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다이어트를 해나가는 게 이 이상적인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이 운동 매크로에 대한 정보는 구글링만 해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자신의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엄청나게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기초대사량에서 조금 여유 있는 200에서 300칼로리를 더해서 섭취 칼로리를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섭취 칼로리를 정해 가야 하는데요. 처음 설정한 섭취 칼로리로 식사를 하면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체중 변화가 장시간 없다면 조금씩 칼로리를 더 제한해 나가야 하고 반대로 체중이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면 섭취 칼로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늘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원하는 다이어트 기간이나 목적에 맞게 체중 감량의 속도를 맞췄다면 기초대사량은 체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에 따라 계속 섭취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체중 감량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작 당시 기초대사량인 1700kcal에서 매일 쉬지 않고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500kcal를 더해서 2200kcal를 섭취했고 체중은 일주일에 1kg 정도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생각보다 다이어트 과정에서 칼로리를 걱정하면서 단백질량을 무작정 줄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다이어트 막바지 기간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단백질을 체중 곱하기 2g은 꾸준히 섭취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섭취 칼로리에서 남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으로 5대 3대 2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g당 4kcal이고 지방은 g당 9kcal니까 이 점 잘 참고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체중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섭취 칼로리가 생각보다 낮아서 정해진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다이어트 개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이 단호박이 100g당 한 30칼로리 정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쌀밥 200g이랑 단호박 1kg이 칼로리가 같다는 소린데요. 같은 칼로리를 가진 탄수화물로 얘가 5배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거 완전 개꿀 아닙니까? 개꿀? 세 번째로는 외식을 줄이는 것인데요. 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외식을 하지 말란 말보다는 영양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음식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체인으로 된 식당이나 식재료 혹은 포장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칼로리나 영양 성분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음식을 드시고 인터넷에서 대충 눈대중으로 검색해서 하루 칼로리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칼국수를 먹어도 거기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 또 어떤 반찬이 포함된 건지 혹은 그게 몇 무게만 포함이 된 건지 국물 포함인지 이게 식당마다 만든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된 상품이 아니면 그 성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섭취한 칼로리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하루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다이어트 기간에는 영양 성분을 알 수 있는 음식만 최대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운동 방식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근육이 빠지든 말든 관심이 없으니까 웨이트는 하지 않고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일단 근육을 살리면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웨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 웨이트가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웨이트를 할 때 스트렝스 위주가 아니라 종목과 횟수를 늘리면 이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웨이트를 진행하면 유산소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유산소까지 하면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산소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 막바지에 가면 하기 싫어도 유산소를 죽어라 타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초기부터 힘들게 유산소를 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지 말고 실제 운동량을 늘린 볼륨 위주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